안녕하세요. 수학 원 32차 시 연습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린 부분들 보시면서 해당하는 번호들에 대한 영상 설명들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할 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요거 레벨 5에서 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꽤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대비해서라도 꼭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AN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다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N-1D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전개했을 때 dn 더하기 a-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1차항이 개수가 공차라는 걸 이용해서 1차항까지는 먼저 구해놓고 첫째 항 정보 또는 주어진 항의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항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랫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첫째 항이 9고 공차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N 일반항 공식에서 A 값이 9고 D 값이 마이너스 5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AN은 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래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9 더하기 마이너스 5n 플러스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 5n 플러스 14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도 유형은 똑같은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공차가 2라고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공차는 2다 라는 조건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그러면서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돼야 되니까요. 일단 2n 더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근데 A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고 그게 요 2n 플러스 k에다가 n의 자리에 1을 대입한 값일 거니까요. 2 곱하기 1 더하기 k가 되면서 k 값은 마이너스 5라고 구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2n-5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10을 계산하라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SN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알기가 편하다. 그럼 이걸 이용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S10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들어가니까 9d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2a 더하기 9d, 즉 10a 더하기 45d 이거의 값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열의 정보에서 A 값이 얼마인지 공차 D 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12,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S1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2 더하기 45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120,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암산이 안 돼서 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15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95에다가 마이너스 붙임 마이너스 195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는 A 값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S10이라고 하는 게 10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45 곱하기 4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70 플러스 18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110이라는 값으로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N의 관계식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2분의 n a 플러스 l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는 이 공식이 좀 더 편리할 거고요. 그걸 모를 때 공차는 안다 라고 하면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AN의 관계식은 AR의 n-1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조건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쵸?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첫째 항이 5, A 값이 5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문제니까 이건 사실 이 공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 S10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SN의 관계식 떠올리셔야 되겠죠?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SN 값은 여러분들이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면 부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S10을 계산해주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10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비 찾기 싸움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얼마? 5인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10 계산해 주게 되면요. 지금은 공비가 5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5-1분의 A 값 2, 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분모를 계산했을 때 4가 나오기 때문에 2랑 좀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전개하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 정도로만 계산을 하고 마무리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첫째 항 찾아주면 4고요. 공비값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10을 계산해 볼 건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으니까 부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 4,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는데요. 자, 분모를 계산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면서 3분의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분모의 4와 분자의 4를 약분해 주는 게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인데 마이너스 1의 10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3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셔도 되겠고 여기다 3을 분배해줘서 3 빼기 3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 것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스타일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5항이 16, 제8항이 25인 등차수열 AN의 제13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차수열 문제는 결과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 찾기 싸움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주어졌을 때 공차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항번호 차이에 주목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A8에서 A5를 빼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반항 공식을 적용해서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A 플러스 7D 그 다음에 A5를
a 플러스 4d로 보면서 요거 계산하면 3d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항번호의 차이에 해당한다 라는 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빨리 떠올릴 수 있다면 3D라고 하는 것이 8항 25에서 5항 16을 뺀 값, 즉 9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D값이 3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A값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식을 쓰셔도 되겠지만 13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좀 볼게요. 그럼 얘는 8항과 번호 차이가 몇 칸? 5칸.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주어진 제8항에서 공차를 5번 더한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는 25 더하기 5 곱하기 3, 15라고 봐서 40 이렇게 계산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첫째 항을 꼭 구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항에서 몇 칸 차이인지 그 공차를 몇 번 더 했는지를 기준으로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설지에는 요 풀이로 소개하지 않고 A값을 구하는 풀이로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풀이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두수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마이너스 5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얘가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진 수열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수열로서 b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쪽 사이에 a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항번호는 A 기준으로의 항번호지 이게 이 전체 수열에서의 항번호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을 bn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게 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5가 B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A1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A2가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규칙을 봤을 때 A1이 B2가 되고 A2가 B3이 되고 A3이 B4가 되는 등 뭔가 A의 항번호에다가 1을 더해주면 B의 항번호가 나온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쵸? B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이니까 20이라고 하는 것은 B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값을 모르는 이러한 AN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B1과 BN 플러스 2를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 플러스 2에서 B1을 빼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니까 항번호의 차이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죠. 항번호가 몇 칸 차이? 그쵸? n 플러스 1칸 차이잖아요. 그쵸? n 플러스 1 차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은 n 플러스 1배의 공차 3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해보면 20 빼기 마이너스 5가 되면서 2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줬을 때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75라는 값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을 빼줬을 때 74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n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제시된 수열을 새로운 수열로서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규칙을 찾는 것 이 정도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문제 한번 좀 풀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3의 배수의 합들과 3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 요거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3의 배수의 집합이 있고 5의 배수의 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합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3의 배수인 애들 싹 다 더하고 5의 배수인 애들 싹 다 더하게 되면 지금 두 번 중복해서 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때
자, 3의 배수들의 집합 부분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들의 합을 구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될 텐데 교집합은 뭘까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5의 배수인 애들은 뭘까요? 그쵸?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들이 되겠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제 조건은 두 자리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이 3의 배수들, 5의 배수들, 15의 배수들을 계산할 때 적어도 두 자리 숫자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들의 합을 계산해 볼 건데요. 물론 두 자릿수 중에서. 그러면 3의 배수들을 일단 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자리 중에서 제일 작은 3의 배수는 12, 그 다음엔 15, 그 다음엔 16이래. 18,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쵸? 99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 3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 곱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이다 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3의 배수는 더하기 3을 해서 구하고 다음 3의 배수는 또 더하기 3을 해서 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항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이 나온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요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쵸? 여기에 전체적인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항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3 곱하기 4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15는 3 곱하기 5, 18은 3 곱하기 6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지막 99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3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은 뒤에 얼마를 곱하느냐, 3 뒤에 얼마를 곱하느냐 라는 게 바뀌게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사이의 개수를 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4보다 크거나 같고 3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세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자, 만약에 A, X, B 이런 식으로 양쪽에 등호가 붙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에 있는 만약에 A랑 B가 정수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센다 라고 한다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다음에 양쪽에 등호가 붙어 있으면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등호가 한쪽이라도 살짝 빠지게 된다면 여기 더하기 1이 빠져요. 자, 그리고 등호가 양쪽이 둘 다 빠지게 된다면 한 개를 더 빼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칙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규칙을 근데 종종 까먹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A에다가 1, B에다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값이 범위가 작은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규칙을 통해서 큰 범위도 한번 구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틀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등호가 둘 다 붙었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수가 33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그 다음 더하기 1을 해줬을 때 총 30개의 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5 곱하기 11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111 곱하기 15 이거 계산해 주게 된다면 555에 111 이렇게 되니까 166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1665가 된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자릿수 중 5의 배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그러면 제일 작은 5의 배수는 그쵸 10이죠. 자, 10,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엔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95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1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5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방법이에요. 자, 5 곱하기 2로 볼 수 있고 15는 5 곱하기 3, 95는 5 곱하기 19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2부터 19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아요. 요 항의 개수를 세는 것은. 자, 근데 1부터 19까지 19개죠. 그러면 거기 중에서 1일 때만 빠진 거니까 총 18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합은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9 곱하기 10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94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배수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15의 배수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30,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쵸, 90까지 가겠죠. 자, 근데 15는 15 곱하기 1로 볼 수 있고 90은 15 곱하기 6으로 볼 수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다? 그쵸, 6개가 있다. 1부터 6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것들의 합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1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3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65 더하기 945 빼기 315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계산해주면 6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것을 앞에 있는 2665랑 계산을 해주게 되면 229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295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이 좀 많은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요. 자, 8번.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의 17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우리가 좀 보기 쉽게 문자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S5라고 하는 것과 S12가 같은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S17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A와 D,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둬서 한번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S5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2A 더하기 N-1 D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될 거고 S12도 마찬가지로 2분의 N 2a 플러스 n-1 d라는 공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약분해주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전개해 봤을 때 10a 더하기 20d라고 하는 것이 24a 더하기 132d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12 곱하기 11, 132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겨서 정리를 해줬을 때 14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12d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양변을 14로 나눠줬을 때 a라고 하는 것이 8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마이너스 8d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112 나누기 14를 해주게 되면 8을 곱했을 때 8, 4, 32에 110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8d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8d는 0이다 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근데 애초에 식이 문자는 2개지만 식은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S17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이 관계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a 더하기 8d는 0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a 더하기 8d라고 하는 것이 일반항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a9거든요. 그쵸? 그래서 S17과 A9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S17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가지고 A17까지 더한 건데 자, 과연
이 1과 17 가운데 값은 뭘까라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16D라면 분명히 요거의 가운데는 A 더하기 8D가 될 겁니다. 즉 가운데 항이 9번째 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A9가 가운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운데가 A9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0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1, A9, A17 이렇게 끌고 오게 된다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A1 더하기 A17은 등차 중앙의 관계식에 의해서 2배의 A9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좌우 대칭 형태로 존재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A2 더하기 A16도 마찬가지로 2배의 A9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어진 S17이라고 하는 것은 A9를 총 17번 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값이 0이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식이 덜 정리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조건과 관련성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차 중앙 관계를 이용해서 합 전체를 구하는 문제가 잘 세팅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레벨 3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걸 봤을 때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형태로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상수항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은 그 규칙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1은 일단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A1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1 빼기 1이 나오게 되면서 3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1 넣은 거죠. 그래서 S1은 무조건 A1과 같다라는 건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항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영상이니까 조금 더 다른 풀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공차는 2차항의 개수의 2배인 6이 된다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공차가 6이니까 여러분들이 AN의 관계식 생각했을 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차항의 개수가 그 공차가 나와야 되니까 6n 더하기 어쩌고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A2 값을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2 값은 S2 빼기 S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은 12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13이 나오게 되겠고 S1은 아까 구한 것처럼 3이니까 12라는 값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것은 12 더하기 K랑 같아져야 되죠. n에다가 2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6n-2가 됩니다. 자, 선생님처럼 구하는 게 좀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이 일반항은 이쪽 상수가 없을 때의 일반항과 동일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SN은 편의상 3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두고 관계식을 찾아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6n 더하기 k까지는 똑같을 텐데 이제 이 관계식에서의 A1값,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은 값은 4가 나와야 되고 그게 6 더하기 k가 되면서 k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긴 됩니다. 선생님 요건 좀 복잡할까봐 지금 말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6n-2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요게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주게 된다면 A1 값은 3이었고요. A3 값은
요 AN의 관계식에다가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18 빼기 2, 1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 5 대입하게 되면 30 빼기 2, 28이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해줬을 때 47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풀이 너무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AN이라고 하는 게 SM-SM-1이다 라는 걸 이용하셔서 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사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 풀이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해설지에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제3항이 12, 제7항이 9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제3항, 제7항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A3을 AR의 제곱, 얘를 AR의 6제곱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하는 방법. 뭐 이거랑 원리는 똑같지만 선생님은 항번호 차이에 주목하라고 했었어요. A3에서 A7로 넘어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4칸 차이니까 공비를 4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의 4제곱을 곱하게 될 텐데 자, 그 말은 뭐냐면 972라고 하는 것은 12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게 되면요 12 곱하기 8이 96이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R의 4제곱이 8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R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R값은 81이 3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것에 주목한다면 R값은 3이다 라는 거 구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12라고 하는 것이 AR의 제곱이었는데 9A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A값은 3분의 4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4라고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번호 차이에 주목하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11번 딱 봐도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세수 A, 3,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의 관계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가운데 것의 2배에는 양쪽 항의 합과 같다 라는 게 등차 중앙 관계식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 관계식을 이용해 보게 된다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이다 라는 것 때문에 A제곱은 B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문자 2개씩 2개니까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는 6이다 이렇게 되니까 6을 이항시켜 주게 된다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 나오게 되면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A는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3만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B 값 찾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주었다면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9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 있겠고 B 빼기 A는 9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12라는 값으로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몇 개의 3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이다,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다 이런 관계를 보게 된다면 등차중앙, 등비중앙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등비수열 AN에서 이렇게 지금 합비 10개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A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30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더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가지고 A10까지 더한 게 5다 라고 되어 있고요.
A11 더하기 A12 더하기 쭉 가서 A20까지 더한 게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주어진 합 중에서 아직 모르는 부분은 사실상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 즉 A21 더하기 A22 더하기 쭉 가서 A30까지의 합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근데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럼 A1에서 A11 넘어갈 때는 10칸 차이가 나니까 공비를 10번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아래 10제곱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A2에서 A10이 넘어갈 때도 똑같이 아래 10제곱을 곱할 거고요. A10에서 A20 넘어갈 때도 똑같이 아래 10제곱을 곱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A11 더하기 A12 더하기 쭉 가가지고 A20까지 더한 것은 아래 10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아래 10제곱 곱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아래 10제곱 곱하기 A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1부터 A10까지의 합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값 30과 5를 대입해 주게 된다면요, 아래 10제곱 곱하기 5는 30이다 라는 거 얻어내면서 아래 10제곱이 6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A11에서 A21 넘어갈 때 아래 10제곱 곱하고 A12에서 A22 넘어갈 때도 아래 10제곱을 곱하는 느낌으로 보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합은 결과적으로 30에서 아래 10제곱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게 6이니까 결과적으로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18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은 결과적으로 5 더하기 30 더하기 180이라고 볼 수 있게 되면서 계산을 해줬을 때 215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호 차이에 주목하는 풀이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30이라고 하는 것을 S20 빼기 S10 이렇게 보게 되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S20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S20이 35가 나와야 되는 거를 이용해서 식 두 개, 얘는 S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S10에 관한 식, S20에 관한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끊었다가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촬영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더 많은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소윤이와 민혁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보시면 월 이율이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로 얼마씩 입금하는지가 달라요. 그리고 얼마간 입금하는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리합계를 두 번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소윤이의 상황부터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1개월 초에 처음에 입금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개월 초 이런 식으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되는데 3개월 초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3개월 초까지 입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4개월 초까지 입금을 하겠죠. 총 24번 입금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24개월 말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때 쌓인 돈들을 전부 다 찾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 10만원 단위는 선생님이 생략해서 적어볼게요. 자, 10만원씩 입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적금의 개념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배우셨죠? 자,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게 되는데 각각의 10만원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몇 개월 묵게 되느냐, 그러니까 묵은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개월 초였던 거는 이자를 2개월 초로 넘어갈 때 한 번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받게 될 거고, 자, 2개월 초에서 3개월 초로 넘어갈 때 한 번 받습니다. 그쵸? 두 번째 받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로 넘어갈 때 세 번째 받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한 번,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한 번,
3에서 4로 넘어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든다면 24개월 초에서 24개월 말로 넘어갈 때 총 24번째 이자를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4달 묵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예금 공식 A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예금 공식이었는데 요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10만원이 1 더하기 0.006이라는 것이 이자가 24번 붙은 거니까 요거의 2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 공식은 원리학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예금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등비수열 쪽 그쪽 다시 보시면서 그 왜 예금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개월 덜 묵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월에 입금한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총 23개월 묵은 돈이 되겠고요. 그래서 10만원이라는 원금이 1 더하기 0.006이라는 이자를 23번 받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3개월 초에 넣었던 것은 22개월 묵게 될 테니까 10 곱하기 1 더하기 0.006에 22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 24개월 초에 입금한 이 10만원이 이자를 한 번 받게 되면서 1 더하기 0.006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금액들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데요. 저 오른쪽 24개월 말에 있는 금액들, 그 금액들의 가격의 분포를 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항이 맨 아래에 있는 걸로 한번 첫 항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10 곱하기 1.006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럼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제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06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곱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비가 1.006이고 지금 보시면 24번 입금했으니까 가격이 총 24개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비 수열의 제 24항까지 합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06 거기에서 공비의 1.006에 24제곱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모는 0.006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분자는 10 곱하기 1.006 곱하기 지금 보시면 1.006의 24제곱은 1.15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입력하다가 잘못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1.15로 계산되니까 거기에서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0.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0.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0.006, 1.006 모두 다 이제 소수점을 3칸씩 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먼저 없애준 다음에 6으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6을 이제 3으로 먼저 약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3으로 약분하게 된다면 0.0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남은 2를 한 번 더 약분해주게 되면요, 여기는 503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503이라는 거가 좀 크니까 앞으로 따로 써주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0.05 먼저 계산해주게 되면 0.5로 계산이 되니까요. 계산해주게 되면 2515 이렇게 되는데 소수점 한 칸 해가지고 25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영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엔 12개월 넣는다고 하니까 1개월 초 이제 여러분들 규칙을 좀 봤으니까 2개월까지만 좀 적어볼게요. 2개월 초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월 초까지 이제 금액을 나눠서 넣게 될 거고요. 마지막 12개월 말에 모든 금액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20, 20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1개월 초에 넣었던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에서 2개월로 넘어갈 때 이자 한 번, 그 다음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넘어갈 때 이자 두 번, 이런 식으로 받아가니까 12개월 초에서 12개월 말로 넘어갈 때 총 12번째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달 묵은 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를 12번 받게 되니까 20 곱하기 1 더하기 0.005에 1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거는 한 달 덜 먹었으니까, 그쵸? 이자를 한 달 덜 받았으니까 20 곱하기 1 더하기 0.005에 1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 20만 원은 이자를 한 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 아래 거를 초항으로 잡게 된다면, 첫 번째 항으로 잡게 된다면 지금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1.005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게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이 20 곱하기 1.005 그리고 공비가 1.005이고 이러한 등비 수열의 제 12항까지의 합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1.005-1분의 20 곱하기 1.005 거기에서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분모는 계산해주면 0.00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분자는 20 곱하기 1.005 곱하기 지금 1.005의 12제곱을 1.06으로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서 1을 빼주니까 0.0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수점 3칸 뒤로 밀어주고요. 이번에는 분모가 5라는 깔끔한 값이니까 1005랑 좀 약분을 해줍시다. 그래서 201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 곱하기 20 곱하기 0.06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12가 나오게 되고 소수점 한 칸 남게 되니까 1.2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201 곱하기 12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칸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402, 201 이렇게 나오니까 241.2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41.22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소윤이의 원리합계가 25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민혁이가 241.2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윤이의 원리합계가 10만 3천원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윤이의 원리합계가 10만 3천원 더 많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많이 적용되는 상황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금 계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숫자를 살짝 바꿔가면서 여러 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원리합계 문제 한 번 더 볼 건데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적금 문제가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착각이었나봐요.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으로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만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해보죠. 먼저 처음에 주어진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1씩 더해 나가는 이런 자연수들을 쭉 나열해 놓은 수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시행을 시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짝수 번째 항들을 다 지운다고 했으니까 2, 4, 6, 8 이런 짝수들이 다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홀수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8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럼 규칙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했을 때는 홀수들만 남는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했을 때는 또 여기에서 짝수 번째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1, 5, 9, 13,
17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시행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짝수 번째를 지어주게 되니까 세 번째 시행을 하게 된다면 1, 9, 17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규칙이 좀 보이실까요?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1인 수열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짝수 번째 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칸 띄어놓은 모양이 나오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여기서 또 짝수 번째가 사라지고 두 칸씩 띄어놓는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차를 두 번 더 해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제는 공차가 4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공차가 8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 네 번째 시행했을 때는 공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행 횟수가 n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첫째 항은 무조건 1로 고정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항은 계속 건들지 않고 있으니까 첫째 항은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계속해서 두 배씩 커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일 때 2, 두 번째일 때 4, 세 번째일 때 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 공비에다가 2를 곱해주고 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차가 2의 n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2의 1제곱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한번 2를 곱해주게 되니까 2의 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 번째에서는 여기에다가 또 2를 곱해주니까 2의 세제곱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항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K번째 시행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문자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K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공차가 2의 K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때 제 N항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된다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2의 k제곱 n 마이너스 2의 k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8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가 8인 상황이고 n이 2인 상황을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2 구해주게 되면 1 더하기 1 곱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2의 8제곱은 256이죠. 그래서 25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좀 더 바뀌어서 만약에 시행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뭐 12번째 이런 식으로 늘리고 몇 항을 구해라 라는 것도 좀 더 키워서 예를 들어서 제 4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내면서 이 구한 일반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이 규칙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 보죠. 15번 다음 그림은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의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사이 간격과 요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정하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차례로 L1부터 L10까지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1 값과 L10 값을 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요것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주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LN이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수열, 요것의 규칙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선분의 길이부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x값을 한번 k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x는 k일 때의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위의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위의 함수값은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함수값은 k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것을 뺄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ak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좀 잘 이해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k에 대한 1차식이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게 조금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 선분들을 긋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아마 그 일정한 간격을 만약에 D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그 다음 선분의 X좌표는 X는 K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직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X는 K 플러스 2D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이 D만큼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X에다 K 플러스 D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선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위의 탐수값 K 플러스 D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K 플러스 D 그 다음에 더하기 B에서 K 플러스 D의 전체 제곱을 빼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아래식의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D를 대입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요걸 전개해주게 되면 AK 플러스 AD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전 길이었던 AK 플러스 B의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K 플러스 B에다가 AD라고 하는 값을 더해준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건 애초에 식이 결정되면서 정해진 값이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서 정해진 값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문제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항에다가 어떠한 상수값이 더해졌고요. 여러분들이 K 플러스 ED가 대입되게 된다면 이거에다가 또 AD가 더해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AD라고 하는 것을 공차로 가지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l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차 함수 평행이동된 2차 함수 사이의 간격이고 그래서 그 길이가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지금 x 간격을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AD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L1부터 L10까지 구하는 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개의 항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굳이 공차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18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2랑 약분을 해줬을 때 9가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해줬을 때 9, 10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선분의 길이의 관계식이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으로 넘어가 보죠. 16번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규칙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했을 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4개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얘는 2야. 그럼 2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길이가 4분의 1인 정사각형들을 더해 나가는데 여기 아래가 딱 2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칸이 나와요. 벌써 좀 막힙니다. 그래서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뭐야? 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좀 단순한 규칙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그림을 뭔가 덧붙여 나가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의 도형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A1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A2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 한 개, 아래쪽 변만 좀 신경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 변에서 이 정도 길이는 이전에 있던 게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추가되는 길이는 이렇게 두 칸의 길이가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3에서 A2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가 차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변에서 이 가운데 부분은 다 내려오고 양 끝에 두 개의 변의 길이만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추가되는 게 두 칸인데요. 그쵸?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그대로 내려오고 두 칸만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칸의 관계식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선분의 길이를 규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A1의 한 변의 길이를 A1, 스몰 A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몰 A1을 1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1이라고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A2의 한 변의 길이를 A2라고 두게 된다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은 사실상 A1에 해당하던 길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2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지금 어떤 값을 더하고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했었죠? 그게 두 개 더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3라고 하는 세 번째 선분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이전항 A2에다가 지금 이 두 칸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 곱해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네 번째 길이는 결과적으로 이전항에다가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두 번 곱해진 것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일단은 좀 귀납적 정의처럼 적어놓긴 했는데 A2 대신에 다시 이전에 썼던 식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 A2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걸 이쪽 A3의 관계식에 넣게 된다면 A3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요걸 마찬가지로 A4의 관계식에 넣게 된다면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이 보이죠?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것만 추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추가가 될 건지를 우리가 A10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라지 A10이라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1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얘는 분명히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이게 반복이 되어서 어디까지 반복이 될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쵸? 지금 첫 번째일 때는 뒤에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0일 거고요. 두 번째일 때 여기 1제곱까지 갔고요. 세 번째일 때 2제곱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일 때 세제곱까지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10번째라면 9제곱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9제곱분의 1 곱하기 2까지 더해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1은 일단은 규칙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따로 빼서 생각을 하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2분의 1 곱하기 뭔가 2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공통인수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2를 묶어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먼저 저걸 좀 정리를 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2의 8제곱분의 1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이쪽은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총 9개의 항의 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1 더하기 자, 이쪽 분모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번분수 계산이죠. 그래서 분모 문자에다가 이 식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분모가 깔끔히 약분이 될 거고 분자에 남는 거는 2배의 1-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남게 되면서 1 더하기 2 빼기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3 빼기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4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곱해주게 된다면 12 빼기
2의 8제곱분의 1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12 빼기 6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통분은 선생님이 굳이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요 정도로 선생님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이 필요하다면 좀 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A5 빼기 A3 값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 값 알려준 상황이에요. 이때 제10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사실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 표현을 내시면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항을 뺄 때 이 항번호 차이에 주목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번호가 두 칸 차이니까 공차 두 칸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ED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자마자 아, D 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2 더하기 A3 요것만큼은 이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2는 A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고 A3은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3D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D값이 3이라고 했었으니까 2A 플러스 9가 나오게 되면서 요게 11이라는 거죠. 따라서 2A 값은 2가 나오게 되고 A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10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얘는 A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A 값에 1, D 값에 3을 넣게 되면 9, 3, 27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이라는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항 공식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5 빼기 A3 이런 것들 두 항의 차이를 이렇게 공차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5개의 수 EX8, Y14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2, 8, 14 이것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선생님이 아마 해설지에서는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EX8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니까 등차 중앙 관계식을 통해서 x값 구하고 공차 구해서 y값도 구해내는 방식으로 풀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2에서 8로 넘어갈 때 두 칸 넘어가죠. 그러니까 2d를 더했을 때 8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d값이 3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x에서 얼마만큼 더해서 y로 넘어갔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또 2d만큼 더했어야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y-2x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공차의 2배일 것이고 그거는 2에서 8로 넘어가는 이 간격만큼이랑 똑같을 테니까 6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찾는 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풀이 말고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풀이 방식도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조건을 보시자마자 아, 일반항끼리 곱했구나. AN, BN 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얘의 첫 항은 분명히 이제 AN과 B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한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선생님이 아마 등비수열 레벨 3 파트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까먹으셨다면 그쪽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아마 첫째 항끼리 곱한 거 그것이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될 거고요. 공비끼리 곱한 게 이 수열의 공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A3, B3에서 A5, B5로 즉 항번호가 두 칸 증가하게 된다면 그 공비의 두 번만큼을 곱했겠죠. 자, 그래서 8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R 제곱값은 2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9, B9라고 하는 것은 9번째 항이거든요. 자, 이거는 A5, B5라고 하는 5번째 항으로부터
4칸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AO, BO는 16이고 R 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R의 4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4가 되거든요. 그래서 64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비 수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수열도 등비 수열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복잡하시다 라고 한다면 AN, BN을 하나의 수열 CN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이 C3은 8, 그 다음에 C5는 16이다 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걸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번 서로 다른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다. 무슨 조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쵸, 등비 중앙에 관한 내용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C랑 같구나 라는 거 등비 중앙의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로그 A의 x분의 1 더하기 로그 C의 x분의 1과 항상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통분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진수가 똑같이 되어 있고 역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밑변환 공식의 활용을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로그 x의 a 더하기 로그 x의 c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 간의 곱셈으로 처리를 해서 로그 x의 ac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등비중앙의 관계식에서 ac를 b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x의 b제곱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고 여기에서 2를 앞으로 꺼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2 로그 x의 b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지금 요 형태가 바로 4번에 지금 보기로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는 거 지금 로그 개념과 같이 쓰여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까먹으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서 꼭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익혀 나가실 수 있도록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보죠.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관계식을 주어졌어요. 그때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등비수열의 합 레벨 3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sn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p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p 이런 형태가 주어져야 된다 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 r의 n제곱 형태로 정리했을 때 앞에 개수와 상수항이 똑같아진다면 그때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겠고요. 만약에 sn이 p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이 상수가 서로 다를 경우 그때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되지만 첫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등차 수열의 합에서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요. 지금 SN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지수를 n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2분의 1로 정리해주고 얘를 2의 제곱에 n제곱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4의 n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문제 조건인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할 수 있구나.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벨 3 파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난 이거 몰라요. 선생님이 전 다른 풀이로 풀래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면요. AN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SM-SM-1이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단 n이 그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자, 그래서 SM-SM-1 계산하게 되면요. 2의 2n-1제곱 플러스 k에서 2의 n-1이 여기 n자리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n-2-1 이렇게 되니까 2n-3제곱이 됩니다. 자,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k랑 k는 사라질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지수가 2n-3제곱이 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걸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에 2n-3제곱을 묶어주게 된다면 앞에 있는 거는 2n-3제곱에다가 더하기 2한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의 제곱만큼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 더 빼기 1 이렇게 남게 되면서 3배의 2에 2n-3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AN의 관계식인데요.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S1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SN의 관계식에다가 n자리에 1을 넣어주게 되면요. 2의 2 빼기 1 제곱, 즉 2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즉 첫 번째 항부터 이러한 식의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모든 항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똑같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한 AN의 관계식에다가 n은 1을 넣었을 때 그때의 값인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값과 2 플러스 k가 같아져야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되겠고, 정리해주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정석, 그러니까 풀이 해설집에 있을 만한 풀이로 푸신다면 이렇게 오른쪽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객관식이고 이건 내가 좀 직관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으로 넘어가 보죠. 2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서 AN은 n자리의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0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예시로도 주어져 있지만 처음 스타트, 그러니까 맨 위에 자리는 여러분들이 1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첫 시작을 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수에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자리에는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웃하게 돼버리니까 0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1이 등장하고 그 다음엔 0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10, 10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n자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A20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0자리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10, 10, 10 이렇게 반복돼서 마지막엔 0으로 끝나는 이 숫자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20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그 순환소수를 이제 등비급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때도 요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될 테니까 잘 봐두세요. 자, 우리가 요 주어진 수를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자, 10, 10 이렇게 쓰게 된다면 지금 요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된 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 다음에 앞에 분명히 1, 0이 있었을 거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1, 0, 0, 0, 즉 1000을 더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1, 0, 1,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앞에 또 1, 0이 더 있어야 되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10만을 더해내겠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쭉 가게 된다면 마지막에 10 쭉 해가지고 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20자리의 자연수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원하는 A20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제시된 숫자들을 보게 된다면 10에서 1000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게 되고요. 1000에서 10만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즉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가 2자리, 그 다음에 4자리, 6자리 해가지고 지금 20자리짜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0이고 그러한 등비수열의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99분의 10, 그 다음 100을 10의 제곱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10제곱이니까 10의 2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보기에서 이런 모습이 없거든요.
10을 분배해 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을 분배해 주게 되면 99분의 1에다가 10의 21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규칙대로 일정한 뭐라고 해야 돼? 자, 일정 단위대로 반복되는 이러한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등비 수열의 합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중에 고3 때도 쓰이니까요. 지금 한번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3번 등차수열 AN에서 A3 주어졌고요. A15 주어졌습니다. 자, 일반항을 먼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A3에서 A15까지 항번호 몇 칸 차이예요? 그쵸, 12칸 차이죠? 그럼 요거는 12D를 더해야 넘어갈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6 더하기 12D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2니까요. 12D는 마이너스 18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D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차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은 등차수열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N 값을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왜냐?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A3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N에다가 3을 대입해 주게 된다면 A3은 6,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K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2분의 9, 즉 2분의 21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N의 관계식을 찾아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에 합을 구하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공차가 양수다 라고 한다면 그 항들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요. 공차가 음수면 그럼 계속해서 항이 작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N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첫째 항이 아마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21, 즉 9라는 값이 첫째 항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값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0이라는 지점을 지나서 음수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구간이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값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제 얘의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서 양수로서 바꿔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0이 되는 값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절대값 AN은 커지는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되는 절대값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언제 다르게 풀리는지 그 규칙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AN의 관계식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양수일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n을 넘겨줬을 때 2분의 21이 2분의 3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2 약분해주고 3, 21 약분해주면 결과적으로 n이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 값이 양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n이 7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면 그때는 an의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n의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봐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n값이 8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7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된다면 an이 이제 음수로 돌아서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값은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를 붙여도 결론적으로 n에 대한 1차식 형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8항부터는 따로 합을 계산해주고 7항까지 합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쭉 가서 절대값 A7까지는 첫째 항이
A1 즉 9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제7항까지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제7항까지의 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n-1 6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를 약분을 해준다면 이렇게 약분 들어가 줬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7 곱하기 9 빼기 2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7 곱하기 2분의 9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2분의 63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7항까지 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8항부터는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 A8 더하기 절대값 A9 더하기 이렇게 해서 절대값 A20까지는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째 항을 알기 위해서 A8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8을 넣어줘서 A8을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8의 24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아마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AN의 규칙성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2분의 3n 빼기 2분의 21 이렇게 나오잖아요. n 앞에 있는 게 공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2분의 3씩을 더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A8부터 A20까지의 항의 개수는 20개 1부터 20까지 즉 20개의 자연수에서 1부터 7까지 7개의 자연수를 빼낸 거기 때문에 20 빼기 7 이렇게 해서 13개의 자연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8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해가지고 큰 것 빼기 작은 것 더하기 1이라는 규칙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첫 항이 이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이쪽 부분만 따로 보게 된다면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 수열의 제13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2분의 n 13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2배의 첫째 항 3 더하기 12 곱하기 공차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쪽 계산해주면 6, 3에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3 곱하기 21 이렇게 풀리게 되기 때문에 21 곱하기 13을 계산해주면 27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2분의 27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것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2분의 63 더하기 2분의 273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2분의 336 이렇게 나와서 약분을 해줬을 때 168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러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0이 되는지 즉 절대값이 언제 다르게 풀리는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4번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 195, 16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64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항부터 5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15까지 더했을 때의 합이 1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6항부터 A17항 그 다음에 쭉 가서 A30항까지 더했을 때 지금 645라는 값이 나온대요. 지금 보면 항 15개씩 끊어가지고 합을 계산한 상황이고요. 자, 항번호 차이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A1에서 A16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요. 공차를 15번 정도 더 해야 될 겁니다. 항번호의 차이가 15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15D. 그러면 여기도 15D.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 195에서 645로 넘어가려면 15D만큼을 15개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 항의 개수가 15개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25D만큼을 더해준 상황이고요. 요게 645에서 195를 뺀 값, 즉 45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D값은 2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D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값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195라는 걸 좀 이용해보죠. 195라고 하는 것은 S15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자, 그럼 2라는 값을 먼저 약분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15배의 a 더하기 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양변을 15로 나눠주게 된다면 얘는 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14가 13이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S50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항부터 50항까지의 합,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등차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d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약분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 1이 살아남으니까 이쪽 괄호가 48이 나오게 됩니다. 즉 50 곱하기 48 이렇게 되니까 2400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자, 그래서 240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학 1 지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관련된 연습 문제, 프린트에 해당하는 문제들 전부 다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가 틀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 꼭 익히셔서 2외고사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